오늘 얘기 시작할게요. 오늘은 되게 중요한 얘기 할 거예요. 셀프 리더십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셀프 리더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늘 주제는 한번 맞춰 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채팅창에다가 오늘 주제가 뭔지 맞춰 주신 분한테 폴리시 쏘겠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명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내가 누군가의 스폰서라는 거예요. 이 비즈니스 자체가 나로부터 시작된 비즈니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의 스폰서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스폰서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예요. 지금까지 했던 모든 능력이 앞으로도 할 모든 그런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이것만 있어도 사실은 셀프 리더가 될 수 있거든요. 모든 조건을 아우를 수가 있어요. 뭘까요? 맞춰야 되는데 다들 멍 때리네. 모르겠구나. 아영이 언니 막 긁고 있어. 진짜 모르겠나 보네. 응. 그럼 그냥 얘기할게요.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책임감이 사전적 의미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를 중히 여기는 마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 영어로 한번 봐 볼게요. 영어로 책임감이 뭔지 아세요? responsibility라고 해요. 그러니까 response는 반응하다라는 거고 ability는 능력. 이걸 합친 게 이제 책임감이라는 건데 반응을 잘하는 능력. 해석하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책임감이에요. 그러니까 책임감이라고 하는 거는 의미 있는 반응을 잘해야 하는데 내 반응이 내 반응이 좋은 반응을 일으키면 좋은 결과가 따라오는 거고 내 반응이 안 좋은 반응을 일으키면 당연히 안 좋은 결과가 따라오겠죠. 그러니까 같은 환경과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음. 이게 쪼끔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쪼금 풀어서 설명할게요. 그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남 탓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유산화로 예를 들면 같은 시스템 같은 환경 안에서 어떤 사람은 그것에 좋은 반응을 해서 어떤 사람은 스폰서나 파트너에게 서로 좋은 반응을 해서 나의 태도, 어떤 적극적인 자세 그걸로 그 시스템에서 스폰서한테서 배운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성장하겠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같은 시스템 같은 스폰서라고 하더라도 반응하지 않거나 또는 부정적인 반응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 머물게 되겠죠. 이렇게 반응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와요. 차이는 하나예요. 반응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누가 더 적절하고 의미 있는 반응을 보였느냐, 내 반응이 얼마나 올바르고 현명한 반응으로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좋은 결과 또는 조금은 그 결과에 나의 기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될 수 있겠죠.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행동한 것에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내가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무의식 안에서 그러니까 내면 안에서도 계속 올바른 반응을 하도록 갖추도록 훈련해야 되는 거죠. 만약 내가 어떤 일을 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러고 나서 그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반응을 해서 어떤 반응에 대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누구 책임일까요? 내 책임이죠. 그건 다 내 책임으로 인식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한 거잖아요. 내가 반응한 거니까. 내가 행동한 거니까. 그러면 반대로
내가 어떤 일을 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 있어요. 내가 하지 않은 거. 그래서 무엇은 일어났어요, 결과가.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그것도. 아까 말했듯이 이 일은 나로부터 시작된 비즈니스임을 인식하셔야 돼요. 나로부터 내 합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내 책임이에요. 나로부터 원인을 찾는 사람이 발전하시는 거예요. 리더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부담스러우세요, 혹시? 책임을 진다는 게 리더의 자리예요. 하지만 책임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자유로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임 이면에는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요. 내가 뭔가 선택했을 때 책임을 질 수 있다는 태도의 힘이 있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힘이 없으면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내가 뭔가 선택했을 때 너무 두렵거든요. 뒤에 두려움이 오거든요. 예측이 되지 않아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지만 내가 선택했을 때 감당할 수 있고 자신 있게 책임질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그런 리더만이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런 리더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을 리더로 세우기 위해서는요, 많은 투자가 필요해요. 마음의 투자도 필요하고요. 시간의 투자도 필요하고요. 또는 금전적인 투자가 될 수도 있어요. 필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처음에 우리가 어느 한 사람에게 유산화를 전달할 때 확실히 성공할 때까지 '내가 성공할 때까지 늘 곁에 있어 주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의 책임감과 애정을 전하잖아요. 그 사람이 발전하고 실력이 늘고 하는 거 그걸 나의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놀라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성취할 수 있도록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포기하면 안 돼요. 그게 리더의 책임이에요. 내 파트너가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이 내 파트너들을 성장하길 바라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파트너 하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잠 못 이룬 적이 없는 리더는 아직 책임감이라는 거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좀 더 쉽게 빠르게 안전하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지 않은 리더는 아직은 스폰서로서 자질이 없어요. 처음에 같이 하자고 했잖아요. 함께 하자고 했고 성공하자고 얘기했잖아요. 함께 성장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스폰서로서 그 책임감으로 파트너가 하는 모든 손짓, 발짓, 그 작은 날개짓에 의미 있는 반응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남아요. 그래야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팀이 남는 거고요. 그래야 함께 성장할 수 있어요. '나는 정말 책임감 있는 스폰서인가?' 이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이 파트너가 지금까지 미처 깨닫지 못했고 예상하지 못했고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능력을 발견해 주는 게 스폰서예요. 현재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잠재력, 가지고 있는 재능, 강점 이런 거 발견해 주고 아직 개발하지 되지 않은 거,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존재로 바라봐 주는 거 그게 스폰서예요. 지금은 아닐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가진 가능성이 이미 된 것처럼 이미 실현된 것처럼 대하는 사람. 그래야 그 사람이 자기 능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어요. 파트너들이 힘낼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고 가르치고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격려해 하셔야 돼요. 그게 이 일을 하면서 스폰서가 가져야 할 책임감인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껴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얻게 되는 책임감. 그러면 책임을 떠안는 느낌이 될 수 있죠. 어떤 일을 갑자기 떠안게 됐을 때 누군가에 의해서 생긴 책임감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능동적으로 책임감을 만들어야 내야 돼요. 스스로 만들어내는 책임감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시켜서 만들어낸 거 말고. 누가 시키기 전에 자발적으로 하는 거. 그러면 내가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어떤 것도
짊어지지 않으면서 무언가 얻으려고 한다, 성취하려고 한다, 성공하려고 한다. 그건 전 진짜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일을 대하는 태도 또는 반응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뭔가 이제 이야기를 하거나 던져졌을 때 "아이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뭐 괜찮고 이렇게 해도 좋고요. 저렇게 해도 좋고요. 다 괜찮아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할게요." 이런 분들이 있으시죠? 이런 분들 이면에는요. 어떤 것에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성향이 강하신 거예요. 주도적인 리더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의견에 책임질 줄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책임감 이면에 어떤 '책임을 져야겠다.' 책임을 지기 위한 어떤 희생이 깔려 있을 수 있어요. 내 시간, 내 노동 이런 것들을 희생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책임을 지금 당장 회피하면 매우 쉽게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이 낳고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나 많은 고민을 하면서 살아갔죠. 많은 고민을 하면서 그 아이에 대한 책임감 또는 아이에 대한 부담감이 오잖아요. 누구든 부모 또는 아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긴 힘들어요. 삶에는요. 진짜 수없이 많은 책임이랑 의무가 있어요. 누구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기 몫의 의무는요 무조건 짊어지게 되어 있어요. 유산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애를 실제로 낳은 건 아니지만 정말 아이 키우는 것과 비슷한 일이라고 했잖아요. 정말 비슷한 일이에요. 심지어 더 무서운 거는요. 내가 안 낳았는데 계속 애가 늘어나. 계속 낳아요. 그 애가요 또 애 낳고 아직 우리는 아이만 낳아 봤잖아요. 할머니 돼본 적은 없죠. 근데 계속 낳아요. 그러니까 나를 그리고 우리를 지키려고 한다고 하면 책임감 있는 리더가 되셔야 돼요. 책임감 있는 스폰서는 파트너뿐 아니고요. 모든 형제 라인 또는 업라인에게도 신뢰를 얻게 될 수밖에는 없어요. 자기 인생을 능동적으로 개척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그런 사람은 어떤 선택해도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책임의 이면엔 이게 있어요. 나의 행복, 나의 성공 이런 거에만 매달리지 라는 말은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성공, 상대방의 성공, 파트너들의 행복과 성공에 우리는 신경 써야 하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책임감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까 쪼끔 했던 이야기로 돌아가서 얘기를 해 보면 어떤 올바른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올바른 반응을 의미 있는 반응을 보이는 게 책임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음 내가 지금까지 보였던 반응이 의미 있는 올바른 반응이었나 생각해 보셔야 해요. 한 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것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것이 전해졌을 때 그래야 성장하는 거예요. 정말로 한 사람을 리더로 세우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걸 너무 간과하시면 안 돼요. 내가 단순히 지금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걸로 그걸 간과하시면 안 돼요. 스폰서는 그런 자리예요. 리더는 그런 자리예요. 내가 지금은 아무도 파트너가 없어. 그럼 지금부터 그거 키워 놓으셔야 돼요. 어떤 나의 반응 하나하나에 책임지는 훈련을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언젠가는 스폰서가 돼요. 파트너 한 명만 있어도 스폰서인 거예요. 그러면 그 파트너 한 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온 힘을 다해야 돼요. 그 마음으로 파트너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생각해 보실 거는 '여러분은 정말 책임감 있는 스폰서인가?' 생각해 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까지예요.